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맨해튼의 웨스트사이드에서 4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4명의 소방관과 생후 한 달 된 아기, 7살 소녀들을 포함한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심각한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어제 오후 5시경 일어났습니다. 10번 에비뉴와 가까운 오이로 웨스트 59가에 위치한 33층 높이의 아파트 3층 원베드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많은 인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465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거센 바람 때문에 불길 진압이 어려운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구조한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 화재는 불 사용 부조위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초나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의 매투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역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길이 아파트 지붕으로 번지면서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어제 새벽 롱아일랜드 주유소에 총을 든 무장 강도 집단이 침입했습니다. 이날 새벽 2시쯤 엘몬드 린드 블러버드의 한 주유소로 37살 남성 용의자가 들어와 주유소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뒤 직원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이날이 근무 첫날이었다며 무장 강도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장 강도 용의자 37살 남성을 검거했으며 이 남성과 같이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2명 역시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무리에 한 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용의자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해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뉴욕 퍼낫 카운티에 거주하는 27살 남성 크리스토퍼 게르맨이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전자담배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바지가 불에 타 찢어지고 남성은 오른쪽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지난 여름 뉴저지의 한 쇼핑몰 내 한 여성의 가방에서도 일어나는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자담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마트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여성을 절도로 보고 이 여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버데일 경찰이 리버데일 월마트에서 한 10대 소녀가 떨어뜨린 지갑을 훔쳐간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15살 소녀가 엄마와 함께 월마트에 쇼핑을 나섰다가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 지갑을 한 여성이 주워갔습니다. 소녀가 잃어버린 지갑 안에는 현금 130달러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녀가 지난주 생일 때 받은 용돈으로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리버데일 경찰 당국은 월마트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소녀의 지갑을 주워간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지 못해 상심한 소녀를 위해 월마트 측은 기프트 카드를 선물해 줬고 이 소녀는 이를 다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저지 캐닐워스의 한 여학생이 농구팀에 합류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드니 필립스가 다니는 세인트 테레사 고등학교에서 이번 연말 올스타전을 벌이기 위해 대표 선수를 뽑았는데 모든 대표 선수를 남자로 뽑았습니다. 이에 필립스는 즉시 항의했고 필립스의 부모도 재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남자 선수를 대표로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이에 필립스의 가족은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는 이에 대한 재판을 내달 5일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세컨 애비뉴 지하철의 1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새로운 지하철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공개 행사는 96번가 역에서 열렸으며
여러 방문객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지하철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여러 번 계획이 중단되며 계획부터 완공까지 100년이 걸려 한 세기 프로젝트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번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은 할렘에 125번가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우선 개통되는 첫 구간의 개통식은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이며 실제 운행은 내달 1일에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일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IS가 미국 내 교회를 겨냥한 테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S는 지난 21일 오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텔레그램 내 지하디의 비밀이라는 그룹 계정을 통해 미국의 수천 개 교회 이름과 주소를 게재했습니다. 아부 마리아 알 이라키라는 이름의 한 사용자는 아랍어로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인 신년을 위해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무기류와 폭발물 사용 매뉴얼과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일대의 교회와 호텔, 사람들이 붐비는 커피숍과 거리, 시장 등에서 공격을 벌일 것을 촉구하는 글도 게재됐습니다. 이런 테러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는 미국의 무비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SNS 계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부터 입국한 외국인은 SNS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바가 있다고 22일 확인했습니다. SNS 검사는 비자 면제 입국자가 비자 대신 작성해야 하는 이스타 신청서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와 같은 SNS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NS 정보 입력은 현재 선택적인 옵션이지만 세관 국경보호국이 이스타 승인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입력이 권장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잠재적 위험 인물을 가려내고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계된 사람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SNS 검사가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의 우려가 제기되와 앞으로도 비판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조직을 지원 비호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를 전격 폐지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니마 하킴은 어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이미 5년여 전부터 활용되지 않았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이 제도를 공식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 프로그램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2011년부터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 프로그램을 전면 부활시키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